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요즘과 같은 지독한 하락장에서는 사실 장기 투자자들의 멘탈이 깨지기가 쉬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한다고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계속 돈이 막 녹아 있으니까, 내가 지금 투자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착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진작부터 하락장을 예상해서 현금화 시켜놨거나, 아니면 인버스에 투자한 분들이 자랑질 엄청 하거든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난 이럴 줄 알고 미리 돈 빼놨지. 내지는 숏에 해칭을 걸어놨지.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자들을 조롱하고 잘난 체하고 이런 것이 사실 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나는 10년 동안 무조건 장기 투자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요즘 같은 시기에 자신의 판단력에 의문을 품고 장기 투자가 정말 맞는 건가? 내가 볼 땐 저 사람들처럼 시장을 예측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장기 투자를 포기하게 되고, 뉴스를 보면서 타이밍 매매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장기 투자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불과 2년 전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코로나로 증시가 박살이 나니까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 정책으로 시중의 돈을 좀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2년간은 연준의 금리 정책이 시장에 거품을 끼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상승장에서는 뭐 기분 너무 좋죠. 자고 일어나면 뭐 계좌가 막 늘어나 있으니까 내가 엄청난 실력자라고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그냥 시장이 좋았을 뿐인데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질 뿐이지 우리가 딱히 못해서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상승장과 하락장을 그냥 다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우상향에 베팅을 하는 건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을 가지고 상승장에서는 뭐 자뻑을 하고 하락장에서는 절망을 합니다. 이렇게 일일비에서는 장기 투자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타이밍을 노리는 주식 매매가 아닌 시장에 항상 붙어 있으면서 장기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일대 투자위원회 위원장인 찰스 앨리스는 노골적으로 시점 선택을 통한 투자는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982년에서 2000년까지 S&P 500 평균 수익률은 18.4%였는데 이 중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30일을 제외하면 11%로 수익률이 뚝 떨어집니다. 기간을 더 늘려봐도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는데 1928년부터 2000년까지 수익률의 대부분은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60개월, 즉 전체 기간의 7%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달성이 됐습니다. 모든 하락장을 다 얻어마저도 수익률이 좋은 기간을 놓치지 않으면 엄청난 수익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젠지 모르니까 우리는 시장을 떠나지 말고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로프라이스도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72년 투자 기간에 가장 많이 오른 5일만 빼더라도 투자 수익률이 50%나 감소합니다. 여기서 주운 교훈은 분명합니다. 번개가 내리쳐도 우리는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시장을 예측해서 단기 대응하는 타이밍 전략은 사악한 생각이라는 게 로프라이스의 주장입니다. 이번엔 피터 린치,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유명한 분이죠. 1954년부터 40년 동안의 S&P 지수의 연간 성장률은 11.5%였는데 이 기간 중에서 수익률이 높았던 40개월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이익률은 2.7%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건실한 기업의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주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지금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락장 아직 멀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전액 현금화를 시켜야 될지 아니면 뭐 절반이라도 현금화 시켜야 될지 아니면 아예 인버스에 투자를 해야 될지 희망회로 돌리면서 존버를 해야 될지 정말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될지 너무나도 헷갈리는 시기입니다. 팔아도 걱정인 게 재진입 타이밍이 또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추가 매수를 하자니 뭐 자고 일어나면 주가가 빠져 있으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헷갈리고 고민이 되는 시기인데 매수를 해도 걱정이고 팔아도 걱정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매 타이밍을 잡으려는 시도는
장기간 시간에 남아있는 전략에 비해서 열등한 방법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는데 3년간의 실적을 봤을 때 1992년에서 1994년까지 상위 25% 펀드들은 다음 3년 동안 750개 펀드 가운데 평균 454위로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평균치보다 연 17% 수익률이 뒤처졌습니다. 그렇게 잘하던 펀드들이 다음 3년 동안에는 중간에도 못 들은 거죠. 또 1992년에서 94년까지 상위 20개 펀드들은 다음 3년 동안 750개 펀드 가운데 537위로 뚝 떨어졌고 주식시장 평균보다 연 26% 수익률이 뒤처졌습니다. 기간을 너무 짧게 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10년으로 봤습니다. 1978년에서 87년까지 상위 35개 펀드들은 다음 10년 동안 507개 펀드 가운데 평균 232위. 간신히 중간 안에 들긴 했지만 역시 성적이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같은 기간 상위 35개 펀드들은 다음 10년 동안 주식시장 평균치보다 연 7% 수익률이 뒤처졌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비인덱스 펀드는 특정 기간 동안은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타이밍 매매도 결국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은 대응을 잘해서 큰 이득을 본 것 같지만 계속 대응을 하다 보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결국 길게 보면 평균치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번에 잘 맞췄다고 해서 연속으로 계속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맞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력에 이끌리듯이 자연스럽게 시장 평균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다수는 전문가들조차도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크게 손해를 본 것 같지만 다음에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이럴 때 많이 모아놨던 수량이 한 방에 지금 손실 보고 있는 것을 만회하고도 남기 때문에 결국 길게 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길게 보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장기 우상향이라는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일일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요즘처럼 주식이 굉장히 저렴해졌을 때 더 효율적으로 수량을 모으면 되고 시장이 붙어 있으면서 상승장을 기다리면 됩니다. 상승장이 오면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수익을 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멘탈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좋은 주식의 자산을 계속해서 모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